메시지를 보내셔서 1년에 2번씩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6년 9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7주 동안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자꾸 말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깔라짬뿔이라는 지역에 비전 스쿨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학교를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제가 확신하고 통기 지역에 학교 크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2월에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우연히 그곳에서 홍두석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홍두석 선교사님 네 분은 제가 5년 전에 방글라 공부 처음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에 처음 가서 3개월씩 2번 랭귀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랭귀지 하던 그쪽 근처에 같이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맨날 보고해서 알지만 갈 때마다 아파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이제 2번째 랭귀지 공부를 할 때 장티푸스를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멀전시로 실려갔을 때 이 홍두성 목사님 사모님, 박창경 사모님이 닭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주셔서 그때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닭죽을 끓여주셔서 저한테 기운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하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신반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박창경 사모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냐, 1년에 2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도 선교가 될까 말까 할 판에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또 하나는 갈 때마다 아프니까 제가 한 3년 가까이 계속 아팠잖아요. 갈 때마다 아프니까 저를 볼 때마다 사모님 하시는 소리가 사모님 몸이나 잘 추스르지 무슨 선교는 하시냐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 분이 박창경 사모님이셨어요. 그분과 이렇게 같이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2월에 갔는데 우연히 이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장애인 학교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 이미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고 또 사역지도 튼튼하게 있으시고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 한쪽에서 장애인 학교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권유를 했는데 정말 흔쾌하게 2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제가 2달씩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고 몇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월에 오면 그때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요. 모든 일을 진짜 순적하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5명의 아동을 이번에 가가지고 10월 초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15일에 오픈식을 하고 지금 학교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깔라짬뿔 지역은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데는 다카에서 한 1시간 거리 좀 떨어진 도시 빈민가에 좀 굉장히 할렘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가난한 지역. 그 지역인데 이 깔라짬뿔은 방글라데시 다카의 아주 중심지에 현지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사역 지역인데 다카 중심지다 보니까 같은 현지인들이 살아도 굉장히 좀 아이들도 좀 예뻐 보이고 부모들이 좀 이렇게 잘 케어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거 이 사진 보시면 첫 번째 사진. 야, 이거 심하네요. 사진이 번호대가 안 돼 있나요? 번호대로 돼 있는데 번호대가 됐나요? 그럼 1번 번호를 찾아주시면 홍두성 목사님 네 분. 번호, 네.
홍두성 목사님 내분이세요. 이거는 이번에는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제가 5년 전에 가서 은혜를 입은 선교사님 내분 5분을 사진을 촬영해서 은혜 입은 분, 선교에 도움을 주신 분 그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홍두성 목사님과 박창경 사모님 통합 측에서 파송받으신 분들이고요. 지금 이 두 분이 너무나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영상 하나 있거든요. 노래 영상.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그냥 뭐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리는 그냥 뭐 거의 안 나오네요. 그냥 소리 없이 듣겠습니다. 아이들 음악 시간이에요. 예배 30분, 체조 30분, 음악 30분, 공부 1시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9시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30분 음악 시간인데 이제 키보드 치면서 그 사모님이 음악 시간이 이거 이제 뭐 많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글라데시 학교에는 음악 시간이 없어요. 음악을 거의 아무도 음악을 안 해요. 또 모슬렘은 음악을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학교에도 음악 시간이 없는데 이제 장애인 학교에 30분씩 음악 시간일 때 이 아이들은 지금 키보드에 맞춰서 음악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장애 아이들이 음악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는 것은 이게 국제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 처음 하는 건데도 저렇게 반응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제 깔라짬뿔 비전 스쿨에 대해서는 2개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하나에 더 5명의 아이들 사진 보여드릴게요. 뭔지 모르지만 예, 이 5명의 아이 중에 3명이 뇌성마비고요. 1명이 오티즘이고 1명이 다운 신드롬 발단장애예요. 선생님이 지금 거의 1대1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선생님이 1대1이 되니까 프로그램이 뭐 당연히 좋지요. 그리고 저 박창경 사모님이 거의 매일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 아이들 5명이 선생님 가운데 있는 선생님 2분이 선생님이시고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이제 현지 목사님이세요. 예배 인도를 정말 아이들에게 맞게 너무나 잘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선교지에서 여러모로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장애인 사역을 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갖는데 장애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홍두성 목사님 내부는 장애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 하나 빼고는 모든 면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장애인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랄과 제가 그냥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도와주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니까 통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 비전스쿨 이름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NGO가 비전이에요. 애프터스쿨이. 그래서 그냥 애프터스쿨 안에 있으니까 비전스쿨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스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스쿨에 한 달에 우리가 500불씩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좀 더 커지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일단 500불의 재정이 매월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 미랄동산교회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동산교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기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기 지역에 이제 제가 거의 벌써 4년째 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통기 지역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꼭 그 치과 진료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몇 년째 못했어요. 여기도 우리 포트리의 어떤 닥터가 우리 아이들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아이들 무료로 우리 아이들이 뭐 부모가 돈이 없거나 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자녀 아이들이 치과 진료하기 어렵고 또 부모님의 이런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시고자 그렇게 닥터께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늘 그걸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엔 정말 제가 결심을 하고 가서 아이들하고 우리 교사들 모든 스태프들이 치과 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저희가 있는 FOB NGO 통기 FOB NGO 그 안에 클리닉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덴탈도 있고요. 거기에서 1인당 진료비 60달러, 80달러가 1불이에요. 그러니까 60달러로 해가지고 모든 스태프와 아이들의 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달러 이렇게 들었어요. 23불? 진료하는데 이제 23불쯤 들어가지고 30명 넘는 그런 우리 아이들과 직원들 진료를 다 했고요. 그 클리닉이 좀 더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했으니까 치료를 해야죠. 많은 아이들이 이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어떤 아이들은 뭐 5,000달러, 어떤 아이들은 뭐 4,000, 2,800, 400 스케일링 하는 게 400이에요. 스케일링. 근데 대부분 이제 직원들도 스케일링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치료를 해주겠다고 결정을 하면 2분의 1은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부모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치료비 전액을 저희가 지불을 해줘도 한 300불, 4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을 너무 스포일 시키는 거라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도 말을 해서 제가 그냥 반씩 우리가 반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부모님들이 부담하십시오. 그 대신 일을 뭐 4개씩 뽑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 한꺼번에 일을 뽑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돈이 한꺼번에 드는 거 아니니까 좀 하고 만약에 그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면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조금씩 갚는 거로 해가지고 2분의 1씩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교보고 할 때 장애 아이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 지붕이 다 뚫어져서 지붕 공사를 해주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80 그 할머니가 외국인이 와서 지붕 고쳐주고 올 때마다 계란 사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업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도 틈만 나면 우리 학교에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빨리 돈 주라고 그 미국에 간 그 마담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주냐고 하도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곤란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이것 중에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주변의 선교사님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핀잔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도와주지 못해서 안 도와주느냐. 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도와줘 봤는데 도와준 결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 계속 그 외국인만 바라보는 그런 그 습성만 들이게 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별 5개 참 잘했어요. 칭찬을 듣고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에게 잘못한 것인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치과 진료하는 이런 문제나 제가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늘 사는 분들하고 좀 다른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 할머니로 인해서 할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돈 없으니까 500달러만 달라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몇 번씩 와서 이제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비빌 데가 없었으면 이렇게 와서 어쩌다 한번 도와준, 그리고 그 외국인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거를 비비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줘야지. 다 못 도와줘서 그게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정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한 선행으로 사람들이 악해지지는 않는다.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행하라.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앞으로도 소신껏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면 갔다가 저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치과 진료를 하고 지금도 계속 치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치과 진료하는 우리 아이들 몇 장 찍어, 다 찍어왔는데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치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얘 할머니가 지분 고쳐준 집, 얘 할머니예요. 두 장 더 있을 거예요. 네. 라고는. 네, 뭐 클리닉이 정말 그 엑스레이도 하나도 안 찍고 그냥 입만 벌려서 보고 난 다음에 이 아말감 해야 되고 이 뽑아야 되고 그래요. 아무도 엑스레이 안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는 기계가 없는 건지.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클리닉에 있는 모든 그 환자들을 그렇게 진료를 해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이제 우리 그 호스텔에 있는 그 20살 넘은 청년 하나 이제 이는 좋은데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스케일링을 하는데 스케일링하는 기계가 너무 정말 무슨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막 옆에서 다 새요. 호스에서 막 새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같이 사역하는 자매는 자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 그랬거든요. 거기서 우리도 진료를 받으라고. 근데 자기는 돈을 줘도 진료를 못 받겠다고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것은 우리 아이들 중에 뇌성마비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뇌성마비 아이들이 많아요. 그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온 아이들 중에 이미 너무 늦어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은 어려서 치료를 받으면 걸을 수 있거나 몸이 좀 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 나라에 어떤 영국 여성이 40년 전에 와서 CRP라는 뇌성마비 재활센터를 세웠어요. 아주 지금은 타운을 이루고 굉장히 크게 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이제 CRP라는 뇌성마비 그 재활센터에는 그 뇌성마비 장애 아이하고 보호자를 이제 진료를 해서 함께 2주 동안 입원을 시켜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이제 그 물리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하면 집에서 아이가 좋아지도록 계속 하루에 3번씩 그 물리치료를 부모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번에 2명의 아이, 그 주이라는 아이하고 신디아를 그곳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아까 얘가 주이예요. 주이는 지난번에 갔을 때만 해도 사진을 못 찍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사진 찍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 아이는 얼굴부터 온몸이 흔들려서 하나도 사진을 제대로 나오는 사진이 없었어요. 네,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3살 반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신디아라는 또 한 명, 신디아 한 명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물리치료하는 신디아 얘하고 2명을 지금 이제 그 CRP에 보냈는데 2주 동안의 경비는 1인당 12,000달러, 달러로 150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CRP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래서 미랄이 8,000달러를 1인당 그러니까 100불 정도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2 아이들이 지금 치료를 잘 받았고 지금 다시 우리 데이케어에 나와서 이 선생님은 본인의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아들은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CRP에서 그 테라피를 전부 교육을 받은 분이어서 우리가 파트타임으로 이 선생님을 하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케어에서 우리 뇌성마비 테라피가 필요한 아이들을 매일 이렇게 테라피를 해주고 있습니다. CRP 2주 정도, 미니멈이 2주죠. 그래서 또 더 필요하면 더 가서 또 2주 받고 하는데 그거는 좀 돈 있는 집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정말 가난한 이런 분들은 거의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현지인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장애인이 정말 이 시기에 이 나이에 어떤 그런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부모가 해줄 수 없으면 우리가 대신 부모 대신으로라도 이걸 해주자 해가지고 큰맘 먹고 이번에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잘 치료를 잘 받으면 걸을 수도 있다고 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아이는 아빠가 릭샤 왈라고요. 릭샤. 한 아이는 아까 그 예쁜애게 생긴 아이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바람 피고 여기 가서 이 여자랑 살고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이 엄마가 통기에 와서 산다는 걸 알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받아들여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할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다시 살고 있는데 엄마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신디아 아빠는 지금 그 자전거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인력거 같은 그런 일을 해서 하루 벌이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P 진료를 이번에 해서 감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던 우리 알립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오늘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알립이라는 아이는 4년 전 처음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그때 갔었어요. 장애 아이들 인터뷰를 하고 학교를 처음 시작하려고. 그때 4년 전에 갔을 때 인터뷰할 때 이 알립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루 이제 우리 학교를 오픈하고 하루 알립이 학교에 오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이 장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그냥 집에 두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방글라데시로 랍너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 현지인들이 참 많이 써요. 무슨 그게 나한테 뭐가 돈이 나오냐 이 랍너이. 그런데 4년 동안 4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우리 학교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진짜 기뻤죠. 4년 전에 이 아이가 진짜 이게 4년 전에 찍은 거예요. 얘네 집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 아이. 4년 전에 갔는데 여기 이제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상희 선교사님이 이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나오니까 기뻤죠. 아주 하반신만 장애고요. 뇌성마비도 아니고 머리는 아주 굉장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4년 동안 이 아이 엄마가 키드니가 안 좋아서 신장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아빠는 뭐 당연히 나가서 또 새장가 들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죠. 그리고 할머니하고 이제 아빠는 나가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엄마는 신장병으로 죽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던 누나는 당연히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할머니하고 누나하고 이 알립이랑 셋이 사는데 생계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국어를 해서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할머니가 배우신 분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할머니가 자기만 나가서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나에게 알립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국어를 해오라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장애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국어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누나에게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국어를 해오라고 하는데 누나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초등학교에도 했으니까 그것이 부끄러우니까 할머니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아이를 집에서 케어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손자 손녀가 그야말로 밥만 축내는 아주 그런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우리 학교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학교에 잘 나오는 거 보고 나중에 이 집에서도 어차피 천덕부록이니까 이 아이를 우리 호스텔 홈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해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한 며칠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집엔 뭐
휴대폰 뭐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얘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얘가 엄마처럼 키드니가 너무 안 좋아서 온몸이 퉁퉁 붓고 소변을 못 넣고 그 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를 했더니 누나가 이 아이를 옆에다 끼고, 누나는 한 15살 되고 얘는 12살인데 그 큰 남자애를 옆에다 끼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애를 데리고 학교에 온 거예요. 아, 제가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짜 저렇게 아파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얘 치료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도 신장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신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막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애는 계속 그렇고 제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를 우리 현지 사역자한테 6,000달러를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그냥 1차 치료를 해서 지금 통증이라도 없애서 치료를 받고 데리고 오세요 하고 이제 병원에 보냈어요. 병원을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한 3일 정도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럼 어떻게 3일 입원을 해야지,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3일 정도 입원을 시켰어요. 3일 후면은 데리고 이제 치료하고 1차 치료만 하고 내가 걔를 어떻게 완쾌시키나, 더군다나 키드니를 하여간 좀 키드니까 그래서 3일을 기다렸어요. 3일